제일 자주 오는 이제 연예인은 이제 임영웅 씨. 임영웅 어머니 팬들도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찾아와서 우리 영웅이 왔었어요 이러면서 처음엔 모른다고 했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안 왔었어요. 아까 왔다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되게 아침 일찍부터 오시네요. 아침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열어야 됩니다. 네. 아침부터 일찍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나요? 아침에 오시는 손님들이 고정적으로 계세요. 그 고정적으로 계시는 손님들이 제가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같이 열어야 됩니다. 네. 아침에 어떤 업무를 많이 보시나요? 8시 반부터 저희가 오픈을 해요. 에스프레소 세팅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비되어 있는 제가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빵도 구워야 되고요. 빵도 다 직접 구우시는 건가요? 네네네, 빵도 구워요. 그럼 대표님이 아침에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 오픈을 했는데 인플레가 오고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인건비를 아껴보자, 그런 쪽에서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아침에 준비하시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시나요? 15분 내외 정도 돼요. 오늘 같은 날은 또 밖이 추워서 테라스를 좀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좀 되기는 해요. 여름과 겨울에 매출 차이가 좀 있는 편인가요? 저희가 여기로 옮긴 게 이제 2019년에 여기로 옮겼어요. 원래는 9평 정도 되는 작은 카페였는데 옮기자마자 코로나를 겪을 줄 몰랐거든요. 19년도에 8월 달에 옮겼는데 딱 3개월 뒤에 바로 코로나가 온 거예요. 되게 힘들었죠. 근데 2020년도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곧 끝날 거야 라는 게 지배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뜻할 때가 더 매출 많이 나오죠. 그래도 겨울도 유지가 되는 정도의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2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괜찮다. 지금은 확실히 인플레가 좀 심해요. 저희가 쓰는 모든 원자재들, 커피 생도는 이미 엄청나게 파동이 한번 있었고, 우유나 부자재들, 여기 보이는 종이컵 같은 경우도 20만 원 정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인플레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직원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외부적인 일을 많이 봐야 매장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제가 계속 매장에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현장이 좋고 아직까지는 내 커피를 드시는 손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아직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아직까지는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 커피를 마시러 오는 손님들하고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이런 커피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직원을 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커피를 저는 이런 커피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제 아직까지는 조금 고집이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만 커피를 사람들이 음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줄을 서서 먹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문화가 됐고, 여기는 그 셰프님이 좋아,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서 먹고 싶어. 근데 커피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럽까지 끓여서 만드는데 가격을 보고 야, 딴 데 가자. 줄을 서서 밀려서 주문을 받으면 뭐 커피를 줄 서서 먹어. 아직까지 커피가 올바른 소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커피도 요리사처럼 바리스타라는 그 직업이 디테일하게 맛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맛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맛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 맛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그 카페 맛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영상이 좀 나오세요? 안전에서 해야 된다는 게 좀 나오세요. 뒷모습만. 저희는 그래서 매장에 알바가 없어요. 이제 연봉제 바리스타예요. 대표님 방금 빵 꺼내 오셨던데, 네. 이 빵은 어떤 빵들인가요? 스콘하고 이제 커피하고 곁들일 수 있는 간단한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와상도 만들어보고 빵 종류를 다양하게 봤는데 저희는 커피를 먹으러 오는 곳이다 보니까 커피 매출은 높은데 빵 매출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같이 잡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비슷하게 나와야 매장이 좀 더 단단해질 텐데 손님들이 구분을 지어요. 빵집은 빵집, 카페는 카페,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게 좀 크죠, 문제가. 그럼 이런 빵들은 다 직접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직접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님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조금 못 나오게 만드니까 조금 어설프게 나왔어요, 빵들이. 근데 만들다 보니까 숙달이 되잖아요.
잘 만들기 시작해. 어느 순간 되면 잘 만들어 이런 말을 해요. 못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느끼시고 잘 만들면 아, 받아왔네. 아, 이게 손님들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만들면 아 여기서 다 만들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받아오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나는 최소한 내가 팔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카페들이 요즘에는 생지 파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 생지를 받아서 그냥 굽기만 해서 나오거나 굽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받아요. 냉동으로. 그럼 냉동을 받은 거를 냉장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단가적으로는 아낄 수 있어요. 많이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아 나는 좀 커피도 마찬가지고 음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빵들도 마찬가지고 좀 진정성 있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 이 정도의 가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핸드메이드고 이런 것들이 손님들에게 좀 어필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위에 올라가서 직접 다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창업이나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제가 요 밑에서 조그맣게 할 때 내 감성하고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 감성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감성은 결국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느끼거든요. 나보다. 그래서 맡겼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유행보다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거나 나의 니즈대로 가는 게 나중에 조금 아쉬워도 후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의 니즈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어차피 돈을 쓸 거라면 나의 니즈대로 가는 거지 전체적인 그런 유행이나 컨셉이나 이런 거를 너무 따라가지 않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 대표님은 근데 어쩌다가 커피 일을 하게 되셨나요?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또 이렇게 똑같이 말하, 이거 내 파트가 너무 똑같은데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택배 일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모터 수리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한국 타이어에서도 또 일해보고 군대 갔다 와서 우연찮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복학하기 전까지 할 거 없으면 알바라도 해라. 우연찮게 여의도에서 커피를 접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그 시작이 계기였어요. 와, 커피를 점심 그 1시간,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 사이에 200을 찍는 거야. 커피값 3,800원으로 3,700원인가 600원이었는데 와 이거는 상상 초월이야. 진짜 손님이 밖에 이렇게 주문을 받다 보면 저 밖에 줄 서 있는 게 보여. 무서워. 그리고 증권거래소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하고 예민해. 아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이 말밖에 들은 기억이 없어. 기다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은 시간이 돈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랑 다른 일을 하잖아요. 돈을 굴리는 일이잖아요. 그쵸. 돈을 돌리고 돈을 밀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일하면서 처음 커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차쯤 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느꼈어. 다 바리스타래. 심지어 아르바이트 했던 애도 자기가 바리스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저도 알바로 시작했지만 저는 알바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시점 되니까 커피가 너무 좋아져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차쯤 됐을 때는 아 로스팅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그래서 로스팅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 덕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스승님 공장 놀러 가서 그 기계 하나 남는 것 같고 맨날 돌려보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거를 2012년에 연 거예요. 레드 플랜트를.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생일이었는데요. 생일 선물도 못 해주고 내가 우리 10년 단골 11년 단골 대단하네. 그래 대단하네. 대단하네. 어떤 이유 때문에 11년 동안 단골을 맛이 좋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왜 그래? 왜? 맛이 좋잖아. 그거밖에 더 있어? 근데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 커피 하지 마. 좋아 보여? 하지 마. 약간 그 유부남들이 결혼하지만 하는 것처럼 난 결혼도 했어. 난 애도 있어. 애가 셋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마. 카페 오기보다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라. 네. 카페는 이런 말까지 있죠. 내가 이곳까지 해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해야 그게 커피.
자, 아침에 와서 오픈 준비, 매장 운영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 해놓고, 이제 빵 구울 거 있으면 빵 굽거나, 빵 재료 없으면 빵 재료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로스팅 포지션 있으면 로스팅 하고, 손님 받고,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12시 반에 한 명 출근하고, 1시에 한 명이 출근해요. 그래서 마감까지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운영을 하고, 저는 일정 시간 한 뭐 2시, 3시쯤 되면, 이제 저는 좀 그때는 퇴근. 네. 이런 모카도 다 직접 만들어 네, 다 만들어놔요. 예. 저희는 미리 베이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요, 미리. 숙성을 시키게 되면 좀 더 쫀득한 맛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맛을 내줄 수 있죠. 만드는 거는 대표님께서 다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직원들도 다 할 줄 알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레시피 한 방향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직원분들을 다 정직원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커피는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진입을 갖고 있지만 막상 진입해서 보면 정말 힘들어요. 해야 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식당처럼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것도 아니야. 환상을 벗어나야 돼. 그 환상을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실질적으로 현실은 되게 치열해요. 손님을 받기 위해서 그 전까지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손님이 왔을 때도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좋은 손님만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손님들이 와요. 그 다양한 손님들이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고 왔는데 그 커피 한 잔을 내가 팔기 위해서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될 정도로 되게 이상한 손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 한 잔을 팔면서 이런 손님을 만나다니 너무 기분 좋다라는 손님도 있고 원래 그게 있어요. 바리스타의 기본은 설거지부터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또 청결과 위생을 많이 신경 쓴다는 거죠. 숙달된 설거지 조교라는 느낌. 집에서도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 설거지 잘한다고. 아, 굉장히 사랑받는 남편의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네요. 아, 이게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둥글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사업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건 내가 혼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도와주신 분들이야 대부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지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지만 사업은 성공하는 걸 나 혼자 잘한다고 사업을 성공하진 않아요. 물론 내가 돈이 정말 많으면 나 혼자 사업해도 돼.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쩌다가 이 커피 사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원래 낯을 안 가려요. 제가 낯도 안 가리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전공은 저도 영상이었어요. 사진하고 근데 영상하고 사진 전공인데 SLR 클럽 같은 데 보면 다 사진을 잘 찍어. 다 작가야. 너무 잘 찍어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경쟁력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를 정말 좋아서 즐기는 매니아들은 극소수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커피를 마셔요. 저가 커피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커피 하나가 맛있으면 아메리카노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 아메리카노 안에 다양한 맛이 존재하거든요. 고소한 것도 있고 견과류, 뭐 초콜릿한 느낌도 있고 과일 같은 프루티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되게 다양해. 인스타에 가끔 보다 보면 저희 뭐 월 매출 1억 찍어요. 근데 카페 작은 거야. 광고더라고 보니까. 그 작은 매장에서 1, 300 이상. 그러니까 월에 1억을 찍는데.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광고에 혹해서 카페를 열어볼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늘 확실히 날이 추워서 한가하네. 네, 원래 좀 바쁜데. 바빠가지고 인터뷰가 아니라 음료 만드는 것만 연실 찍어야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한가하긴 해요. 좋은 거죠. 저희한테는. 아니야. 나는 바쁜 게 좋아. 어저께 거래처에서 또 급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미리 발주해주세요. 또 거래처에서는 급하게 연락이 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로스팅 납품의 의존도가 높은 매장이 아니어서 안정적인 매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게 사업의 우선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로스팅을 하는 곳인가요? 네네. 오늘은 이제 싱글 오리진을 좀 볶을 거고요.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콜롬비아 게이샤하고 코스타리카 이제 세미워시드 게이샤 이렇게 두 종류 볶을 거고요. 손님에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할지 어떤 음료를 할지를 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커피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커피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스페셜티 커피를 무조건 지향을 하고요. 저는 지향하다 보니까 로스팅 납품도 100% 스페셜티로만 로스팅을 해요. 일부 뭐 스페셜티를 조금 넣고 나머지 커머셜로 블렌딩을 잡아서 납품하는 방식보다는
저희 납품 단가도 그래서 셉니다. 어. 네,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 거래처 되신 분들은 또 꾸준히 계속 거래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10년째 거래하는 거래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당장에 내가 얼마의 마진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게임 캐릭터처럼 그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브랜드는 결국 그거죠. 하나의 과정,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 캐릭터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색깔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취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스킨스쿠버도 제 작년에 코모도 갔다 왔던 거, 그 다음에 차도 좋아해서 서킷도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탔던 거. 오. 취미에 쓰신 돈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네. 계산했더니 튜닝비만 7천만 원 들었어요. 미친놈이지 내가. 차값 포함하면 한 1억 5천 드셨네요. 1억 7천. 7천. 미친놈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자다가도 이불킥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자금적인 뒷받침이 된다. 그때는 됐었고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됐어. 아 그때는 솔직히 됐어. 오. 지금은 아 가난이 이렇게 가난하구나. 아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가난한 거구나. 그러면은 잘 벌 때 얼마까지 벌었었다? 9평에서 2,900, 800? 좋은 거는 되게 우연찮게 연예인들이 좀 많이 와요. 제일 자주 오는 이제 연예인은 이제 임영웅 씨, 임영웅 어머니 팬들도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찾아와서 우리 영웅이 왔었어요 이러면서 처음엔 모른다고 했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안 왔었어요. 아까 왔다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 앞에 또 하하고 이제 별 이제 부분 이제 형님 누님도 사시니까. 애기도 셋이고 저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서로 애 키우는 얘기도 좀 몇 번 했었어요. 애 키우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인피니티 L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자주 왔었고요. 저 밑에 조그맣게 할 때부터 자주 오시다가. 직원분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일하셨나요? 1년 5개월 정도? 네.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솔직히 말해. 네. 커피 드릴게요. 되게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골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아래쪽에서 할 때는 대부분 거의 70% 이상이 단골이었고 이제 여기로 확장 이전하고 나서부터는 40, 50% 1대1 거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서비스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수증 받아가서 글로 잡고.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처음엔 속상인데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이러겠거니 그런 것들. 마스크 쓰세요란 말에 기분이 나빴다고 환불해서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영수증 이제 환불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말을 그딴 식으로 재수없게 하세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 실례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꼭 써주세요 라고 했던 이 말이 어떻게 기분 나쁘셨지? 당신의 표정이 재수없잖아. 그렇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제 해탈한다고 하죠. 해탈. 그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오고 안 올 사람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하루 이렇게 아침에 오픈하시는 것부터 대표님 일정 마무리하시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딱 명확하게 하나죠. 세상에 쉬운 게 없다. 네, 그게 쉬운 게 없다라는 게 정답인 거고요. 커피가 사실 환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은 환상일 뿐이다. 현실을 알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거 거기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아르바이트 문화로 인해서 커피는 알바라는 문화가 강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이제 직업이에요. 정말 많은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정말 많은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카페가 쉽진 않다. 사실 돈을 벌 거라면 카페를 추천하진 않아요. 나 무조건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면 카페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 쇼핑몰이나 유통 쪽 관련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홈페이지나 뭐 온라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난 정말 커피가 너무 좋아라 뭐 한다면 하셔도 됩니다. 단 즐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저
소비되고 공간으로만 이용이 되지 내가 생각했던 커피의 맛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커피가 시장이 발달을 했고 그 발달이 하다 보니 우리들 같은 스페셜티 매장들은 상대적으로 손님들이 이거 비싸, 왜 이렇게 비싸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그리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해 보신 다음에 그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자, 레드플랜트는 제가 2012년도에 아무 생각 없이 열었어요. 커피가 너무 좋았다는 이유 하나로요. 9평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의 단독주택을 이용한 조금 나름대로 레드플랜트 플레이스를 만들 때까지 왔어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레드플랜트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하고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레드플랜트 하면서 항상 좋은 스페셜티, 맛있는 스페셜티로 친근한 커피, 특별하기보다는 보편적이고 편안한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모토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직원들도 저와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결혼해서도 제가 주는 월급으로 같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